만나는 두 남자 보험 해결사 투맨 김충남 정상욱 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돈키호테에 접수된 오늘의 고민 어떤 걸까요? 지금 바로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저는 60대 주부입니다. 2년 전에 노총각 아들이 결혼을 했는데요. 얼마 전 저녁 자리에서 아들과 며느리가 쭈삣쭈삣하면서 요즘 사정이 어려워 용돈을 많이 못 드린다고 죄송하다고 하더라고요. 며느리가 알뜰하고 착한데 결혼 후에 여기저기서 든 보험들이 있는데 그게 90만 원이나 된다네요. 둘이 맞벌이였을 땐 그럭저럭 낼만 했는데 임신을 준비하면서 며느리가 일을 그만두다 보니까 쪼들리나 봐요. 제가 자주 돈키호테를 듣는데요. 우리 며느리처럼 보험료 때문에 답답한 상황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방송을 추천해 줬는데요. 상담받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아들 내외 보험 좀 잘 살펴봐 주세요. 어머님 되게 귀여우시네요, 목소리가. 아들 부부의 보험료가 혹시나 부담이 될까 걱정인 어머님이 오늘 사연 보내주셨는데 아들 부부가 30대면 한창 다른 일로 돈 나갈 일이 많을 텐데 그죠? 네, 맞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가계당 교통비, 주거비, 식비 같은 지출이 최소 100만 원 이상씩 나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다달이. 네, 그런데 교통비, 주거비, 식비는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지출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사연에서 중요한 건 이런 생존에 필요한 고정 지출도 아니고 30대 부부 둘이서 보험료로 90만 원씩 내고 있다는 게 아주 큰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30대 부부뿐 아니라 지금 보험을 하나라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내가 한 달에 보험료 얼마나 내고 있는지 이참에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누구나 네, 과하게 내고 있으면 다 문제가 되고 있는 거니까 그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저희가 늘 말씀을 드리죠. 보험료는 생존에 필요한 지출이 아니라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는 돈이니까요. 그래서 소득의 몇 %라고 저희가 강조를 하죠. 10에서 15%. 네, 역시 PD님 나이스. 감사해요. 소득의 네. 한 10에서 15%라고 해서 네. 소득이 좀 많다고 해서 90만 원씩 또는 100만 원씩 보험료를 내고 계신다면 네. 그건 역시 꼭 확인을 해보셔야 하고요. 절대로 보장성 보험은 저축이 아닙니다. 지출입니다. 그쵸. 한번 나가면 안 들어오는 돈. 그래서 보험의 기본 공식은 최소한의 보험료로 최대한의 보장을 받아야 한다는 거죠. 네. 이 보험회사를 은행이라고 착각하고 계신 분들 되게 많아요. 보험은 저축이 아닌 지출이라는 거. 정확하게는 보장성 보험은 여러분들 지출이에요. 그러니까 보험회사는 그냥 회사일 뿐이잖아요. 내가 보험료를 좀 많이 낸다 싶을 땐 과감히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문가에게 제대로 점검받고 여러분들이 돈 버셔야죠. 1833-7780 1833-7780 여기로 전화 주세요. 이 돈키호테 인증 우리 보장 분석 전문가와 재무 설계 전문가들께 무료로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오늘 어머님께서 아들 집이 좀 걱정이 된다 하시면서 고민을 보내주셨는데 이 주인공 부부를 직접 상담해 보셨을 텐데 어땠나요? 네, 저희가 상담한 결과 예상대로 보험료로 돈이 좀 많이 새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먼저 소득부터 좀 살펴보겠는데요. 남편분이 매월 350만 원 정도, 아내분이 250만 원 정도, 두 분 합치셔서 600만 원 정도로 소득원이 뭐 적은 편은 아니셨는데 네. 문제는 이제 아내분이 임신 준비를 위해서 일을 그만두시게 되면서 최종적으로 지금 소득은 350만 원 정도로 이제 줄게 된 것이죠. 네. 아마 두 분이서 600만 원을 벌었을 때에는 뭐 매월 보험료 90만 원 내는 거 아무렇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상황이 외벌이로 돌아서는 순간 보험료는 폭탄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보장성 보험료는 맞벌이가 아닌 외벌이 소득 기준에서 한 15에서 12% 정도가 적당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보장성 보험료를 맞벌이가 아닌 외벌이 소득 기준으로 10에서 15%. 그러니까 혼자 버는 사람의 월급 기준으로 10%인 거예요. 와, 우리는 뭐 맞벌이니까 괜찮아. 부담 없어.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오늘 보장성 보험료만 90만 원을 다달이 내고 있는 아들 부부. 이 시어머님께서 좀 걱정을 하셨는데 보험은 괜찮아요? 네, 저희가 살펴봤는데 아드님 보험 3건 그리고 며느리 분 보험 2건 가입 중이고 네. 총 보험료가
네, 90만 원입니다. 90만 원. 맞아요. 여기서 문제는 보험료대로 비싼데 보장 내용이 너무도 부족하다는 점이고요. 보험 상품은 가입하고 뭐 1년, 2년, 3년 이렇게 납입하고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납입하는 보험료가 제일 중요합니다. 매월 90만 원씩 나가는 보험료를 20년 동안 낸다고 했을 때 얼마예요? 총 보험료가 2억 1,6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2억이나 되는 돈을 왜 보험회사에 여러분들 그냥 주냐는 거죠. 그걸 저축해서 다른 곳에 알뜰살뜰 쓰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90만 원씩 내고 있는 보험. 근데 보장도 별로다. 이건 진짜 별론 거 아니에요? 네, 진짜 별로입니다. 예. 네. 보장 내용만 봤을 때는 네. 차라리 이런 말 되나? 이 돈 그냥 모았다가 병원비로 쓰는 게 나을 정도로 가성비가 좀 떨어지고요. 예.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보장성 보험은 정말 최소한의 금액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봐야 합니다. 네, 우리 김 팀장님께서 진짜 별로라고 했는데 정 팀장님 얼마나 안 좋았나요? 네, 조금 아쉽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많은 금액을 내고 작은 효과를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네. 네, 먼저 아드님은 38세 정도셨고요. 음. CI 종신보험에 매월 31만 원, 종신보험에 24만 원, 종합보험에 10만 원, 이렇게 해서 총 65만 원 정도를 내고 있었습니다. 네. 가입 상품 중에는 종신보험이 있는데요. 이 보험은 연금 목적으로 또 가입을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다들 이 종신보험을 연금으로 많이들 알고 계신데 저희 돈키호테에서 이제 하루에 한 번씩 무슨 캠페인처럼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종신보험은 여러분 연금이 아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종신보험도 문제지만 네. 한 가지 더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건 CI 종신보험 역시 자주 말씀을 드렸었죠. 네. 사망보험금의 일부를 중대한 질병 수술 시 최초 1회안으로 미리 받고 나머지는 사망보험금으로 받게 되는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기준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그러니까 돈 받기 너무 어려운 거다. 네, 추가적으로 더 말씀드리면 다시 한번 더 말씀드려야죠. 캠페인. 네. 종신보험은 연금이 될 수 없습니다. 없습니다. 종신. 그야 말대로 목숨이 끝날 때 남아있는 유족을 위한 보험이고요. 본인이 받는 보험이 아니죠. 그래서 연금은 연금 상품으로 별도로 준비하는 게 가장 현명하고 유리하고 네. 그리고 CI 보험은 일반 건강보험보다 너무나도 보험을 받기가 좀 어려운 보험입니다. 네. 그래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보장의 범위가 넓고 그리고 보험금을 받기 쉬운 보험으로 가입하시는 게 우리 돈키호테 청취자분들한테 유리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방송 들으시면서 곰곰이 내 보험은 어떤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이 되는 보험료 얼마나 내고 있는지, 내 보험이 종신, CI 이런 이름으로 돼 있는지, 또 보험을 저축이라고 생각하고 넣고 계시다면 어딘가 잘못된 게 있는 거예요. 저도 돈키호테 방송하면서 진짜 많이 수정을 하고 또 공부하고 있거든요. 가까운 곳에 바로 여기에 전문가 있습니다. 1833-7780 1833-7780 여기로 전화 주세요. 경험 많은 의사가 여러분 아시죠? 진단도 정확하잖아요. 경험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여러분의 보험을 무료로 정확히 제대로 진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험 의뢰해 주신 부부의 보험 정리를 좀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바쁘셨겠네요. 일주일 동안.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CI 종신보험 31만 원 네. 그리고 종신보험 24만 원 합쳐서 65만 원이었던 보험료를 20만 원으로 줄여드렸습니다. 네. 그러면서 보장은 확실히 늘려드렸는데 이 종신보험과 CI 종신보험을 정리한 좀 기준이 있었습니다. 네. 첫 번째, 소득 대비 보험료가 너무 비싸다는 점이고요. 두 번째, CI 종신보험은 보험을 가입할 때 최우선적으로 남녀노소 안 가리고 전부 다 가입해야 될 보험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아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24만 원짜리 종신보험은 저축 상품은 아니지만 저축의 기능이 있고 3%의 금리를 보증해 주는 거는 맞습니다. 다만 여기서 확인하셔야 되는 건 네. 매월 24만 원씩 내고 있는데 네. 매달 수수료가 30%인 7만 2천 원이 매달 떼어나간다라는 거죠. 그러면 납입한 원금이 되는 데에도 15년 이상이 걸린다면 과연 이게 저축이 맞을까요? 안 맞죠, 안 맞죠. 그러니까 72,000원을 그냥 보험회사에 주는 거예요. 그 돈이면 기름 한 번 더 넣죠, 자동차에. 최저 시급으로 그게 하루 일당 정도 되거든요. 이 돈을 왜 보험회사에 주냐고요. 내가 써야지. 사람들이 참
종신보험 많이 갖고 계신데 왜 드는 걸까요? 참조로 하실 건 네. 종신보험이 좋다 나쁘다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종신보험은 사망 보장이 죽을 때까지 필요하신 분들한테는 꼭 필요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사연의 주인공께서는 상황에 맞지 않고 네. 보험료를 낮춰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정을 해드린 것이죠. 네, 상황에 맞게. 네. 그리고 다행히 어머님이 물려주신 종합보험에는 이미 실비를 포함한 3대 진단비라고 하죠. 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수술비 등이 잘 구성이 되어 있어서 당연히 유지를 권해드렸고요. 네. 그리고 기존 보험에 없는 보장의 범위가 넓다고 저희가 말씀드리는 뇌혈관 질환, 허혈성 심장 질환, 질병 후유장애 3% 특약 이 등도 보완을 해서 6만 원의 보험으로 설정해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70세까지만 사망보험금이 1억이 나오는 네. 정기보험으로 4만 원을 설정해서 혹시 모를 가장의 조기 사망에 대비를 했고요. 네. 놀라지 마세요. 그렇게 그래서? 줄어든 보험료가 네. 65만 원에서 20만 원. 오. 그리고 이렇게 보험료를 크게 줄일 수 있었던 것은 네. 네, 그나마 건강 상태가 이상이 없어서 좋아서 가능했고요. 이렇게 돈키호테 청취자분들도 보험 조정은 어리고 건강할 때 하셔야 가능하다는 점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로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하면 되지, 나중에 하면 되지 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는 건 것 같고요. 종신보험이 저희가 뭐 나쁘다 이렇게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필요한 사람에게만 맞다는 거. 그러니까 모두가 다 하는 그런 필수적인 보험은 아니라는 거. 그리고 보험은 아플 때보다 건강할 때 제대로 들었나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거. 이거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내 보험에 뭐 3대 진단비, 암, 뇌졸중, 심근경색, 수술비 등등등 이런 것들 잘 되어 있는지 여러분들 궁금해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돈 내고 계시니까 진짜로 필요할 때 다 보장 받으니까 미리미리 체크하고 확인해 보시고 그래도 잘 모르겠다 싶을 땐 전화만 주시면 됩니다. 1833-7780 1833-7780 여기로 전화 주시면 전문가들이 무료로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드님은 이제 6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확 줄였어요. 이제 며느님 거 남았는데 어떻게 하셨나요? 네, 아내 쪽도 아쉬운 점이 좀 발견이 됐었는데요. 네. 이분은 두 건에 총 25만 원의 보험료를 내고 있었습니다. 20만 원짜리 CI 종신보험과 종합보험 5만 원이었는데요. 5만 원짜리 종합보험에는 의료 실비를 포함해 암 진단비 1,000만 원 정도가 들어가 있어서 네. 유지를 하시면 되는데요. 뇌질환 진단비와 심장질환 진단비가 부족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보완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남편과 마찬가지로 20만 원짜리 CI 종신보험은 조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고요. 그렇죠. 네. CI 보험을 유지하고 모자란 담보를 채워도 되긴 했지만 네. 결국 보험료 증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은 아니더라도 네. 몇 년 후에 더 많은 손해를 볼 수 있다라고 저희는 판단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정리하는 걸 권장드렸고요. 그러니까 CI 종신보험 좋은 것들 그냥 다 모아서 만든 거구나라고 착각하기 쉬운데 그 반대라는 거 좀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이 CI 종신보험은 기본적으로 사망보험금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 사망보험금을 미리 받는 건데 예를 들어 사망보험금이 1억 원이면 중대한 질병이나 중대한 수술을 하게 되면 5천만 원에서 8천만 원이라는 고액의 진단비를 받는 건 맞습니다. 받는 건 맞는데 대부분 뭔가 죽어서라도 반드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보험 또는 진단금이 높은 보험으로 인식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은 중대한 암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죽기 전까지 혹은 죽을 듯이 아픈 경우가 아니라면 못 받는다. 좀 진단금 받기가 힘든 보험이라고 받기 힘들다. 기억을 하셔야겠습니다. 네. 여기서 한 가지 더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건 암 진단비 하나를 주더라도 네. 암이라는 진단을 받고 암의 그 종양의 크기가 몸에 깊이 박혀 있다라는 의사의 소견이 있어야지 보험금을 받을 수 있고요. 아이고, 예. 그렇죠. 또 좀 안타까운 건 뇌졸중 있죠. 예를 들자면 뇌졸중 진단 중에서 중대한 뇌졸중이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보험 증서에 써 있으면 좀 까다로운 조건을 만족해야 진단금을 받을 수 있는데 일반적인 건강보험의 뇌졸중과는 달리 이 중대한 뇌졸중은 뇌졸중 진단을 받고 나서 6개월 후에 검사를 합니다. 검사를 해서 한 일상생활에 25%의 장애가 남아야 되는데
그 25%가 뭐냐면 잘 들어보세요. 한번 상상을 해보시죠. 혼자서 100m를 못 걷고 예. 그리고 혼자서 생선살을 못 발라 먹고 더 남았어요. 혼자서 때를 못 밀거나 혼자서 용변을 보되 뒤처리를 못하는 게 이게 3-4가지가 합산이 되어야 네. 이걸 죽을 때까지 장애로 남았다고 판단이 되어야 그때 사망보험에서 50에서 80%를 미리 받는 거죠. 상당히 까다롭죠. 그러니까 까다롭기도 하고 좀 답답하네요. 얘기만 들어도. 이렇게 보험료 열심히 내 뭐 하냐고요. 이렇게 보험금 받기 어려운데. 그러면 이런 CI 종신보험은 어떤 분들한테 맞는 거야? 모 방송 TV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세상에 나쁜 강아지는 없다. 아, 그쵸. 그쵸. 예. 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음. 장단점이 있어서 상황에 맞게 준비를 하셔야 하는데 CI 종신보험은 먼저 의료 실비와 중대한 질병이 아닌 일반암이나 뇌졸중, 심근경색처럼 까다로운 전체 조건이 붙지 않는 보험을 가입하고 나서 맞아. 그 다음에 아. 보험료에 납입 여력이 되시는 분들이 좀 가입을 하셨을 때 네네네. 보험의 최대한 이점을 살릴 수 있고요. 네. 중대한 질병의 기준이 까다롭긴 하지만 사망보험금 중 고액의 진단비를 미리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즉 사망보험금이 필요하되 사망 전에 고액의 진단비가 필요하신 분들에 한해서 좀 맞는 보험이라고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것저것 기본 중에 기본이 되는 보험을 다 준비하고 그 다음에도 나는 돈이 너무 많아. 막 남아돌아. 그러면 여유가 있다면 그때 CI 종신보험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필수는 아니다. 그럼 오늘 이 30대 부부에게는 이 CI 종신보험은 맞지 않는 거잖아요. 네, 맞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죠. 아내분도 남편님과 마찬가지로 20만 원짜리 종신보험을 지금 정리를 권해드렸고요. 네. 그렇게 해서 기존 5만 원짜리 종합보험에 5만 원을 추가해서 기존 보험에 없던 보장의 범위가 넓은 뇌혈관 질환, 허혈성 심장 질환, 질병 후유장애 3% 특약을 넣어서 보안에 넓게 폭넓게 했고요. 네. 보험료는 그래서? 그렇게 해서 2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또 줄여서 매월 15만 원을 또 여유 자금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귀에 쏙쏙 들어와요. 확확 줄인 거. 오늘 주인공 부부는 맞벌이에서 외벌이가 된 집이라 사실 가게가 좀 많이 힘들었을 텐데 이제 보험료 때문에 걱정 안 하고 한숨 돌리게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정 팀장님 어떻게 정리가 됐나요? 네, 아드님과 며느님 기존에 90만 원의 보험료를 30만 원 정도로 줄어드렸고요. 와. 매월 60만 원 정도를 추가 저축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여윳돈 60만 원. 그렇죠. 사실 보험료를 좀 타이트하게 줄인 이유가 있는데요. 뭔가요? 근데 한 가지 참조하실 건 보험료를 타이트하게 줄였다라고 해서 보장의 내용이 나빠지진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쵸? 그건 기본이죠. 네. 근데 향후에 이제 태어날 자녀를 좀 고려했기 때문인데요. 자녀가 이제 태어날 때쯤 태아보험을 가입을 하셔야 하기 그쵸. 때문에 네. 뭐 예를 들면 30세 만기로 하게 되면 월 보험료가 5만 원에서 6만 원 정도가 될 것이고요. 100세 만기로 하면 10만 원 내외 정도가 될 테니까 현재 30만 원에다가 이제 아이가 태어나면 가입해야 할 보험까지 예상을 한다라고 하면 그래도 월 40만 원 내외로 보장성 보험을 끝낼 수 있도록 도와드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는 미래 상황까지 대비해서 탄탄하게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해지하는 게 아까워서 못하겠다. 안 됩니다. 밑 빠진 독에 계속 돈을 부어서는 안 되잖아요. 여러분 보험료 잘 체크하셔야 돼요. 혹시나 모르겠다. 궁금하다. 우리 집 상황 좀 점검해 봐야겠다. 전화만 주시면 됩니다. 1833-7780 1833-7780 바로 전화 주시면 우리 전문가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무료로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화율의 전문가들 투맨이 아주 확실하게 정리를 했어요. 필요한 곳이 딱 맞는 보험 들고 보험료 90에서 30으로 확 줄고 60만 원 어디다 갖다 쓰셨어요? 네, 이렇게 보험료만 줄이면 우리 돈키호테 전문가가 아니죠. 그쵸. 그래서 줄어든 보험료 60만 원 중 30만 원은 대출 상환에 쓰기 위해서 중요하죠. 이자 부담을 또 네. 드렸고요. 네. 나머지 30만 원은 변액연금 20만 원에 10만 원 추가 납입을 또 설정해 드렸습니다. 네. 변액연금 같은 경우에는 30만 원이 아닌 20만 원을 설정한 이유는 기본 금액 20만 원에 대해서는 매달 보험회사에서 10%의 사업비 2만 원을 떼어가지만 그렇죠.
추가로 납입하는 10만 원에 대해서는 10만 원. 보험회사에서 만 한 원. 푼도 떼어가지 아, 않습니다. 추가 납입한 거 안 떼가. 안 맞아, 떼어갑니다. 맞아, 회사마다 맞아. 다르지만 그쵸? 안 떼어가거나 1에서 2% 적게 떼어갑니다. 그래서 30만 원짜리 가입하면 매달 마이너스 3만 원을 떼어가는 거고 그렇죠. 20만 원짜리 가입하고 10만 원을 추가 납입하면 매달 마이너스 2만 원. 당연히 청취자분들한테는 20만 원에 추가 납입 10만 원이 훨씬 더 유리한 거겠죠. 그럼요. 그래서 돈키호테 청취자분들 나이스. 김 팀장님 나이스. 네, 나이스. 그렇다면 마무리 우리 정 팀장님께서 나이스하게 오늘의 키포인트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키포인트는 보험료는 최소로 내고 보장효과는 최대로 보는 테크닉입니다. 첫 번째, 보험 이름에 CI, 종신이 들어가 있다면 보험료는 비싸고 보장은 작은 보험이다. 두 번째, 뇌혈관 질환, 허혈성 심장 질환, 질병 후유장의 3% 특약은 미리 챙겨 놓으면 아주 유용한 특약이라는 점. 그리고 오늘 알려드린 돈키호테, 돈을 키우는 오전 테크닉 네. 잊지 마세요. 그거 하지 말지. 뭐예요? 갑자기 마무리가 이상하잖아요. 전문적인 느낌 포스 풍기시다가 잊지 마세요 이렇게 끝내시는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투맨쇼 참 재밌네요. 당장 그 다음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보험 들어서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되잖아요. 그럴 땐 제대로 들어야 된다는 거. 오늘 포인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투맨쇼 두 분 다음 주 기대할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돈을 키우는 테크닉 오늘 돈 좀 버시는 것 같으신가요? 저희가 방송 중에 상담해드리는 모든 내용은 청취자 여러분들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모르겠다, 궁금하다, 의심된다, 내 것 좀 봐달라.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오케이니까 전화만 주시면 돼요. 1833-7780 1833-7780 여기로 전화 주시면 전문가의 상담 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